양을 보고 다른 거를 좀 빠르게 볼까요? 뒤에 종목군들 더 있고 내일 공략주 기준도 있으니까 일단 하여간에 최대한 해드릴 만큼은 해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금양의 경우는 뭐 전략대로 다 맞아떨어지면 뭐 빌딩도 사죠. 9월 7일 날 일단 14,600원에 설정을 해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죠.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은 문자로 발송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의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기준을 설정한 것처럼 하나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나, 두 번째 기준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그 이슈가 이제 단순한 뭐 임상 성공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린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 청정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그리고 친환경에 관련된, 그리고 뭐 방산.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 해봐야죠. 그걸 누가 메이저가 인정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메이저의 인정폭. 그 메이저의 인정폭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외국 기관의 수급.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는데 그 수급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급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누적 수급이 돼 있느냐. 근데 금양은 펀드멘탈이 일단 안 돼요. 펀드멘탈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슈가 있어요. 2차 전지 섹터에 같이 묶입니다. 거기에 이제 폐 배터리가 묶였어요. 근데 폐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2차 전지를 만들 때에 북미산 그 부품을 써라.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서 가지고 오던 부품들이 많고 재료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안 쓰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그게 답답해진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조차도 야, 폐 배터리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있지만, 그 분위기를 솔직히 조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을 때 폐 배터리를 가져다가 2차 전지, 새로운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이냐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이제 액티브 펀드 쪽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액티브 펀드나 혹은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 쪽에서, 그러니까 프랍 쪽의 영향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되죠.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자체 운영 자산 2, 3천억 정도 굴리거든요. 대형 증권사 기준에.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리고 한 명당 몇백억도 안 되죠. 2, 3천억을 뭐 한 10명 가까이 쪼개서 운영을 하니까 뭐 10명 이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물량이 이제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사에 있는데 뭐랄까요, 이제 소규모로 이제 운영하는 증권사보다 작은 규모로 자산을 좀 운영하는 쪽에서 프랍 트레이더를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봐서 좀 능력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 자산을 줘요. 전주 자산을 줘서 뭐 인출을 못하니까 매매를 해서, 만약에 비이성적인 매매를 하면 이제 바로 퇴사를 시키죠. 그런 이제 운영 자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단기 성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 있어도 뭐 외국 기관이 매집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금양이나 뭐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외국계 프랍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외국계 이제 액티브 쪽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크게 주게 되는데,
볼 게 없어요. 기준점이. 그래서 이제 뭐 문자 사인을 내드릴 때는 그나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날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9월 7일이면은 수요일자의 기준이 되겠죠. 수요일자. 9월 7일. 그리고 이제 9월 8일. 9월 8일에 14,600원, 15,550원 편입하신 분들 전량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2만 원 돌파 기준에 26,000원 전량 차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8,100원 현재까지 재편입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봅시다라고. 재공략 안 합니다. 이렇게. 15,500원에 이제 편입하신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좀 보신 분들의 기준, 라이브 방송에서 전략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금양의 경우는 설정 범위를 가져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편입 기준을. 그 이전에 교육은 뭐 세비캠처럼 자주 나갔었고, 세비캠은 금양보다 문자가 좀 더 나갔죠. 왜냐하면 세비캠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좀 더 우위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더 빠르게 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비캠, 또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금양. 근데 금양은 사실상 폐배터리 쪽의 얘기는 좀 없죠. 그냥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인가요? 그걸 이제 뭐 세 번째로 개발했다. 근데 세 번째로 개발을 했어도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메이저하고 가격 경쟁력이 되느냐? 메이저들이 3만 원을 파는데 자기들은 4만 원을 팔고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메이저들이 3만 원을 파는데 자기들도 2만 7천 원을 팔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검증이 안 되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그게 공정공시가 아니라 보도자료거든요. 보도자료 내용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런 종목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7월 25일, 7월 26일 월요일 화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요럴 때 기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한번 그 시간을 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저게 이제 동영상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 부분이 설명한 게 최근 들어서 뭐 매일매일이 금양이었으니까 금양 동영상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9월 그 8일자 기준도 마찬가지. 9월 8일자 기준도 금양 위주로 설명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금양이 이때 보시면 이제 7월달, 8월, 그리고 이제 9월 뭐 이렇게 9월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 날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목이 지금 갑자기 많이 안 좋아서요. 26%까지 이제 8일 날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5일 날 갖고 나가고 5일, 6일, 7일, 8일 4거래를 연속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 연속 전략을 잡아드렸고, 그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 그다음 야간 방송에서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근데 문자는 안타깝게 한 통 나가고 이제 차익 실현 문자가 2통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편입 문자 한 번, 차익 실현 2번. 결론적으로 쭉 보시면 얘는 펀더멘탈 상으로 뭐 어떤 뚜렷한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뭐 저평가 상태다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 그 이슈만 불거진 거고, 회사가 세일즈를 무지하게 합니다. 회사가 세일즈를 무지하게 해요. 7월 25일 날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막 뿌려요. 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계속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세 번째다. 그 내용 가지고 외국인도 안 사, 기관도 안 사,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총 세 가지 분류의 전문가와 세 가지 부류의 매매자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가 있어요. 방송 보시면은 그 제약바이오 추천하는 사람들 거의 제가 볼 땐 제 눈으로 볼 땐 99%가 비제도권 인사들 중에 99%가 정신 나간 애들이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위험 고지도 안 해주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수. 응? 무조건적으로 이거요 임상 이번에 성공하면 대박 나니까요 매수. 그렇게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라 그래. 밑도 끝도 없이 매수.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이죠. 그런 애들이 신라젠이라는 거 추천해서 끝까지 매수. 그리고 뭐 6천원부터 15만원까지 지가 수익 내줬다 그러고 15만원에서 깨지고 내려가는데 만원 깨지는데도 매수.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무조건 못 사게 해요. 왜 못 사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유 뭐 펀드멘탈이 안 좋아서 못 사.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어떻게 살 것이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살 거예요? 응?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야? 걔네도 실적이 없어요. 그 사람도 기술적 분석도 아예 못하는 거야. 기본적 분석도 솔직히 못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아예 못하는 거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죠. 윤정두 같은 사람들. 방금처럼 내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고요. 공시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도 자료, 언론사 자료. 근데 이게 기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이걸 썼을까? 아니야. 회사에 누군가가 이건 뿌려대는 보도 자료란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먹히겠는데 하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액티브 펀드나 이런 쪽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한 쪽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조금 위험 요소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금양은 이건 조금 세일즈를 너무 많이 해요 회사가. 응? 방송도 회사 관계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 회사 끝내줍니다라고 막 기간 세일즈도 하고 다니고 근데 메이저들이 사주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한번 볼까요?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면 금양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이 그 실적은 펀드멘탈은 뭐 객관적이잖아요. 펀드멘탈이 뭐 개선돼 있지를 않아요. 뭐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거지 판매 가격은.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전환 물량만 죽어라고 행사를 했지. 얘네들이 뭐 어떤 우리 끝내주는 거 있습니다라고 공시 내용으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단 한 개도. 방금 나온 보도자료 그런 내용들을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끝내주는 업체고 이번에 뭐가 있고 뭐 신규 수주를 하다 못해 뭐 1조를 받아 하는 내용이 단 하나가 없어. 없죠. 첫 번째로는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뭐 신규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얘도 전환 물량이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계속 행사를 합니다. 계속 행사를 하는 상태예요. 기타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전환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혹은 뭐 세일즈에 따라서는 뭐 기관 쪽에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모펀드 이런 애들. 전환 물량 사모펀드가 158만 주 팔아먹었네. 8,000원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제가 볼 땐 제 눈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세일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런 애들이. 조금 전에 전환 물량 있죠? 응? 여기 보시면은 전환 물량 12전환 12전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한번 봅시다. 뭐 90만 주 29회차 거 33만 8천 주 90만 주 얼마요? 발행 가격이 4,140원 4,478원. 이거 전환해놓고 추가로 때려 올려서 세일즈 무지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가 올랐을 때 다 뺑뺑이 돌려 팔아먹잖아요. 계속 추가 상승이잖아. 기타 법인 내지는 사모펀드 이런 데서 이제 정확히 더 들여다보려면 뭐 어디서 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데서 다 파는 거죠. 응? 그죠? 금융투자도 될 수 있고 매자닌 투자했던 거 있으면. 결론은 그 물량들을 털어먹으면 먹었지 누적적으로 얘에 대해서 응? 누적적으로 뭐 응?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누적 수급 개인들만 600만 주 기관 쪽에서는 다 내려 팔았고 외국인들도 뭐 산 것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뭐 변동성이
확대됐던 거를 기준 잡으면 거래 터지고 이제 뭐 확대된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뭐 6월, 7월, 7월 25일 이때부터가 되겠네요, 그죠? 22일 날 있었고 그러면 올해 7월 22일 이후에 한번 보시자고요. 7월 22일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누적적으로는 개인들만 470만 주를 샀어요. 기관에서 450만 줄 팔아먹었는데 사모펀드가 300만 줄 팔아먹었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법적인 부분을 피해가니까 저게 뭐예요? 사모펀드 300만 주가 그게 다 전환 물량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환 물량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세일즈 하면서. 근데 그냥 아이 좋아 하고 받아가는 거죠 개인들이.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원래는 이 당시에 5천만 주 정도였어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매직 계산기를 5천만 주 수준에서 지금 5,760만 주인가? 5,760만 주 맞죠? 있잖아요 밑에 여기. 이 5천만 주짜리였거든요. 5천만 주짜리였는데 언제 7월 25일까지도 그 700만 주가 더 늘어나서 뭐예요? 전부 전환 물량이에요. 전부. 전환 물량이 들어오면서 대주주 지분이 낮아집니다. 들어오는 것만큼. 그러니까 계속 그 HLB 같은 애들의 대주주 지분 10%라는 거는 예전에는 뭐 많았겠죠 지분이. 전환 물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요. 돈 빌려주고 그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응? 나한테도 4,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전환 물량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제약바이오가 다 그런 식이에요. 얘도 지금 그런 맥락이잖아요. 결론은 뭐 이런 얘기 하긴 그런데 방송에 이쪽에 사회에서든 누구든 막 나와갖고 세일즈 우리 회사 끝내준다고 세일즈 무지하게 하고 다녀요. 성장성 끝내준다라고. 근데 보신 것처럼 외국 기관은 산 게 없고 오히려 사모펀드에서 300만 주 전환 물량으로 보이는 그 물량 300만 주를 허벌나게 높은 이익을 취하고 팔아먹고 있을 때 그 세일즈에 현혹돼서 개인들은 사재 낀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얘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 무조건 사세요 대박입니다 하는 놈들. 두 번째 부류 이거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둘 다 잘못됐어. 아예 윤정두처럼 대놓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한가 2번 가고 나서 거래가 뚝 떨어지죠. 말도 안 되게 거래가 뚝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을 때는 거래가 한번 뭐 터지면 이런 날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도. 이날도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예요. 17% 움직였습니다. 그래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야지 냅뒀더니 여기까지 가더라. 이거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윤정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방송 나가서 뭐 280%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식으로 냅두니까 280% 수익 났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이런 날도 안 파는 거야. 왜? 냅두면 이거 5만 원도 가겠는데?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가 잠깐 한 달, 2달 들여다본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금한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나겠거니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막말로 사기꾼이지 무슨. 결과적으로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자산입니다. 윤정두가 금양 좋다고 했다가 주가가 조정 나오면은 윤정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금양의 경우는 뭐 그들이 주가를 조작해서 또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띄우고 지들은 차익 실현하고 뭐 주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슈 만들어줘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난 몰라. 방송 나간 애도 모르고 회사에서 세일즈한지도 모르겠고 보도자료 나간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투자자일 뿐인데 투자자도 메이저잖아 지금. 기관으로 인정받는. 사모펀드인데 난 주가 올라와서 팔았을 뿐이에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걔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건 아닌데. 근데 뒤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구린 게 많이 있죠. 금양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한 발치 뒤에서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매매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매 안 할 거예요? 셀트리온 매매 안 하나? 네이버, 카카오는 매매 안 하세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금양은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들어가야 된다면 말 그대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 오히려 개인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어서는 철저히,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인 거, 원래는 수급과 심리인데, 그럼 심리적인 부분과 말 그대로 딱 하나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냐. 그 거래대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최소 1,000억을 넘기느냐. 근데 목요일날 이렇게 거래대금을 4,700억을 만들어 놓고 꼬리를 달아놨는데 1,000억 터진다고 얘가 양봉이 나오겠습니까? 큰 양봉이? 안 나오죠. 그럼 얘가 내일 1, 2% 오르는 거 그거 수익 내려고 3% 그거 수익 내려고 3에서 5% 순절 범위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간다는 건 최소 변동성이 10%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놓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하더라도. 그게 나오려면 전 거래일의 거래대금의 최소 80%, 거래량의 80%, 그러니까 2천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2천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그런데 2천만 주가 터지면 3, 4천억이 돼요. 그럼 거래대금 또 최상위 5위 안에, 3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래량의 기준에 2천만 주를 설정해서 잡을 거냐,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뭐 1,500만 주를 볼 거냐,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준 거래량을 2천만 주로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마저 보시면, 자, 25일 날 예쁜 공디님이 분명히 7월 25일입니다. 10시 27분, 10시 반에 금양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윤정두가 어떻게 할까요? 금양이요? 시가총액 작은데 그래도 뭐 올려주셨으니까 보죠. 왜? 거래대금이 터졌거든. 응? 그러고 나서 4시간 이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쫙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장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예쁜 공대님이 말씀하신 10시 30분 경이면 요 자락이다. 이게 6,200원입니다.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가 터졌다는 기준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전후에 놓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채널 돌릴 때 내가 그 방송국도 이야기할게. 2대1이야.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 제 또래나 됐으려나, 저보다 어리려나. 나와가지고 새벽에 제 방송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돌리다 봤는데,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셨죠? 오늘 거래량 잘 배우셨죠? 거래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건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미친 정신 나간 확 그냥. 아휴, 그런 또라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선생님이 20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밑도 끝도 없이. 윤정도의 1,000억은 뭐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지는 게 1,000억입니다. 요즘 수준에. 그래서 그 한 20위 전후 정도는 터져야 당일의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이 좀 터졌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변동성 매매만 할 게 아니라 추세 매매도 할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조금 이제 오버슈팅이 작년 1분기처럼 뭐 제대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강세를 띄는 거를 나는 기대한다. 또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요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를 넘기는 거래량. 근데 비이성적인 애들이 이렇게 빵 터지는 거예요. 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이게 일봉이다라고 쳤을 때.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없다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잖아. 그럼 이게 20배, 이걸 20배를 찾고 있어? 하루에 거래대금, 네, 뭐, 오늘 교육이니까, 우리 그 VIP 회원님 중에서 가슴이 아픈 분이 계시는데, YIK, 이거 6,200원인가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6,200원인가? 그러니까 이날 질문 주셨어요. 그럼 이날 거래량이 20배 터졌잖아.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이날 들어가야 돼? 그 친구 얘기대로라면은 20배만 터졌냐고. 이날 있잖아요. 400만 주 터진 날. 100배 터졌잖아. 100배. 그럼 이날 들어가야겠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가 양봉이어도 못 들어가는 거지. 왜? 이 당시에 4,500원까지 올라와도 4,600원까지 올라와도요. 거래대금이 100억 원대였어. 100억 원대. 아니, 종가까지 해가지고 150억이니까.
순간적으로 거래가 빵 터졌거든요. 이때. 왜 터졌을까요? 수주 공시가 나오는데 의무 공시가 아니라 자율 공시가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공시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야. 의무 공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뭐 신규 수주를 했다든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 담보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은 공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신규 수주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신규 수주 규모가 전년 매출 대비 10% 미만이야. 9점 몇이야. 그러면 그거는 의무 공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공시가 나오니까 누군가 확 치고 올렸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확 떴는데 매물을 두들겨 봤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행히 그 당시에 질문은 이제 주신 분 질문을 제가 좀 빠르게 보게 됐고, 그리고 설명을 드린 결론은 결국 이거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6,200원인데 6,200원 보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 다음날 터지면 좋겠는데 지금 뭐 2시 넘어서 100억이긴 하지만 내용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메이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가 막 터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조건 팔아라도 안 해요. 어떻게 팔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상한가를 만들지 누가 어떻게 알아. 응? 펀드멘탈이 저평가도 아니야. 또 하루에 거래대금 5만 주면 얼마예요? 4,000원 곱하기 2억? 하루에 거래되면 2억.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신 물량이 얼마냐면은 1억 7천인가 1억 4,700인가 갖고 계시더라. 1억 7천이 맞을 거야. 1억 7,400이. 운 좋게 이날 거래가 터졌으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 아니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걸 위로 더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자, 꼬리가 달렸습니다. 3분의 1, 2분의 1이면 정리하십시오. 3분의 1이 아니라 뭐 1.5% 혹은 2% 밀리면 정리하십시오. 미련이 남아서 정리 못하더라도 고점 대비 3% 밀리면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정리를 하셨다면은 1억 7천 갖고 계셨으니까 종가가 이 자리에 4,040원인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얼마? 4,500원 정리했으면 10%야. 1,700이야. 그래놔서 지금 3,600원이에요. 거래량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니까 매수하는 미친 확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지 우물한 개구리 예제라고 보여주면서 봤죠?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갔죠? 이런 거.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 시장에 부합하느냐예요. 결국은 상한가까지 가는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는 거래량인데 6,200원에 샀어도 15% 수익이야. 근데 이날 25일날 못 봤다고 해도요. 이날 거래량이 2,500만 주가 터집니다. 거래대금이 1,600억이에요. 2시 49분 기준에. 그리고 저 거래량, 저걸 못 봤어. 여러분들이 저 상한가를 못 잡아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날의 기준에 얘를 또다시 얘가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누구도 몰라요. 야간에 무슨 뭐 상한가 갈 종목을 내일 보합해서 하십시오. 그 미친 거지. 그럼 내일 10% 뜨면 사라 그래요? 그것도 미친 거지. 상한가 간 종목을 내일 마이너스에 사라 그래? 그것도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야간에 지금 케이블 TV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야간에 종목을 매수 가격, 뭐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을 주래. 그 누가 정한 거야? 주식을 모르는 PD가 정해놓은 거야. 그럼 주식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야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PD가 정해놨겠지. 옛날부터 처음 이 바닥에 케이블 경제 TV가 생긴 99년, 2000년 한국 경제 TV 생길 때부터. 응? 그럼 윤정도는 야간에 방송할 때는 이 종목 얼마에 사서 얘기를 안 해요. 대형주는 할 수 있어. 대형주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왜? 변동률이 제한적이니까. 그죠? 변동률이 제한적이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실적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혹은 꼭 펀더멘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하나솔루션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그 하나솔루션이야. 외국기관 매집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그걸 기준을 잡고 외국기관 매집 평균 단가를 설정을 해서 이 정도 해서 주가가 눌리거나 했을 때 뭐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강세를 튄다면 여기서 사십시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야간에 무슨 종목의
가격을 정해줄 수가 있는. 금양 어떻게 할 거야? 26% 올랐다 쭉 미끄러진 거 2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7,000원대로 끝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뭐 금양 18,000원에 잡쇼 그럴 거야? 보합에 사러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준 거래량의 최소 범위 1,000억으로 잡는다.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게 뭔데? 윤정도의 전략이더라. 그게 뭔데? 야, 1,000억은 터져야 거래대금 20위 안엔 들어온다더라. 20위 안엔 들어와야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종목이 되는 거고, 누구나가 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누구나 관심 있다는 거는 여차하면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매수를 해서 양봉이 나와주는, 그럼 누군가가 그러면 치고 땡겨주는 누군가는 있겠죠. 그런 흐름에서 나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그 수급 양봉을 만들어주는 수급이 누군지,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누군지, 작전주를 한다는 게 아니고, 거래를 터트리는 애들은 고빈도 거래라는 시스템 매매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만 어긋나면 그건 불공정 거래에 걸려요. 불법 주가 조작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래 이제 매수매도 그러다 이제 뭐 뻑이 나면 큰일 나겠지. 그러면 큰일 나요. 벌금 먹는단 말이에요. 벌금뿐만 아니라 그게 의도적이면은 주가 조작이 되고. 어쨌든 매수매도 그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 그 이슈를 인정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센 매수 강도를 주게 되고, 그 센 매수 강도를 놓고 보게 됐을 때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문가 나부랭이들 윤정도를 포함한 그 방송에 있는 분들이 많게는 뭐 1,000명이 넘는 방들도 있단 말이야. 한국경제TV는. 거기서 매수해 나가면 얼마 들어갔어? 뭐 쭉쭉쭉 들어가면서 파킹이 되겠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300만 주씩 전환 물량을 까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계속 가네라고 지고 있죠. 끝까지. 꼬리 달려도 음봉 떨어져도 더 밀리면 물타기 한다고 더 사고. 우량주 팔아서 또 사고. 자, 7월 18일 날 박셀바이오 상한가 들어간 날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형성된 종목이 14종목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0억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20이 전후에 놓여질 수 있으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 9월 6일 날이 가장 최근에 거래대금 가장 적은 전체 시장 5조 4천억 터졌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7월 19일 이후에 1,000억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7월 25일 기준에 금양은 2,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다. 1,700억 이상, 1,800억 이상 뭐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래량의 80%의 기준, 2,470만 주, 2,500만 주 잡고 80%의 기준을 이 길에 26일에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한다. 아니 앞에 1,000억 이상이 터졌는데 그 다음날도 1,000억만 터지라고? 금양이 9월 8일 날 어찌됐건 3,0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4,000억 원 수준? 4,000억 원대 그 거래대금이 형성됐는데 화요일 날 1,000억만 터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혹은 전거래일 기준의 80%.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기준에 금양을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2,000만 주. 7월 25일 이후에 26일 기준에서는 80% 기준 잡고 2,000만 주. 그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럼 똑같은 2,000만 주인데 거래 금액은 다르죠. 왜냐면 지금은 17,000원대고 이때는 7,000원대. 7,000원. 그래서 이 일자별 설정을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만드는 전략의 기준이 아니라 홈페이지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홈페이지 나오면은 공식 홈페이지 뭐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아이고 밑에 내리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방송 그 페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식투시경 아이고 이거를 모르겠다. 저 상품을 밑으로 이제 나중에 내리셔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다른 분들은 과금을 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상품에 9시간에 뭐 9시간에 110만 원 이렇게 내고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게 5개가 있어요. 45시간이겠죠, 그러면. 어찌됐건 이렇게 정형화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양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7월 25일 기준에 2,470만 주, 7,170원 상한가. 이번에는요, 9월 8일은요, 17,000원대죠. 그럼 80%라고 하면은 2천만 주가 기준거래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주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이었단 말이에요. 1,630억.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7월 25일 날. 그렇게 해서 이 금양을 2천만 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는 게 지금에 와서 얘기가 아니라 7월 25일 날 2시 47분 방송화면 현재가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방송에서 자 화요일 7월 26일 날 기준 거래량 80% 그러니까 2천만 주의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때 기준에 4,970만 주였거든요. 5천만 주. 지금은요. 800만 주가 들어가지고 5,760만 주예요. 그의 결론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의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2천만 주가 장 끝날 때 2천만 주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랬죠. 결국은 9시 10분, 9시 30분, 10시 뭐 이런 때 기준에 10%, 20%, 30% 터지고 양봉이면 이 양봉의 기준은 꼬리가 길지 않다라는 건 꼬리가 전체 몸통의 3분의 1 이하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캔들 기초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7월 26일 날 9시 2분인데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십니다. 뭐라고요? 5.44%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800만 주입니다. 분명히 9시 10분까지 10%라고 그랬죠. 그럼 2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280만 주가 터지고 시가 대비해서 양봉이에요. 시가 대비해서 양봉이고 고가 대비해서 꼬리가 거의 없어. 그럼 뭐야? 편입이지. 편입. 5.44% 오를 때 편입. 그리고 15%까지 올라가요. VI가 14.37. 이때 편입이 아니야. 편입해 이때도. 왜? 1주 이하짜리 종목은 최대 15%까지 편입할 수 있고 장중 특별한 경우 20%. 뭐가 특별한데? 거래대금 최상이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편입. 18% 올라가요. 9시 16분에. 그리고 10시 20분에 25%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결론 어떻게 돼요? 5분봉 놓고 보시면. 사실상의 5분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야, 대박 나도 금양 사고 싶었는데 금양 사고 싶어요. 제2의 금양 주세요. 다 좋은데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대처가 어렵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24% 올라가고 거꾸로 꺾여져 내려오면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익 실현 범위도. 근데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 범위는 선정을 안 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만 생각을 해요? 어떤 것만? 그냥 냅뒀더니 이틀 연속 상한가 갔더라. 그럼 그 다음날도 냅두게 되고 그 다음날도 냅두게 돼. 오늘날까지 왔더니 야, 나 초대박 났어요. 짧게 가면 3개월, 길게 가면 1년도 못 갑니다. 이 종목에 올인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움직이는데 실질 얘들의 내부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모펀드 전환 물량을 행사한 애들은 300만 주를 오히려 팔고 나갔다. 바보들이 말이야. 냅뒀으면 지금 2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을 왜 8,000원대 팔고 나갔지? 바보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하이브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하이브였나요?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난 다음에 넷마블 쪽에서 넷마블인가? 넷마블 쪽일 거예요.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난 다음에
1조 원대인가 물량을 하여 장내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상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랬더니 주가는 더 가. 한동안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옵니다. 그게 지금 뭐 시가총액 20위에 있나요?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단 말이야. 에이, 우리 거 물량 이거 뭐 170만 주 털면은 거래 터지고 털 수 있을 때 털어야지만, 이런 개념의 기준의 전략 전법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는 개별 매매 기준이죠. 얘를 뭐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애를, 펀더멘탈도 안 되고 누가 사지도 않는 애를 꼭 들어간다 그러면 거래대금 터진 거 그대로의 우리 기준에서처럼, 만약에 여기가 차익 실현 구간으로 형성이 된다.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이죠. 파란 색깔이잖아요. 그죠? 차익 실현하고 3분의 1 지지 또 2분의 1 지지에서 돌릴 때 들어간다? 오케이. 그런데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 막판에 차익 실현 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요 자락에서 저점 대비 2, 3% 들어 올리면 그럼 뭐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기준도 설정을 해놨어요.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돌파 시 기준 거래량 확인. 거래량을 터트리고 돌리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 그럼 거래량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거래량, 터진 거래량의 70%. 그 터진 거래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량의 요 거래량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죠. 캔들 크기가. 그럼 요 거래량의 또 70%. 그 거래량이 터져주고 돌리느냐. 여기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 2분의 1 꼬리에서 지지받았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2, 3% 들어 올리면 직전 저점, 장중에 형성된 직전 저점을 손절 범위로 설정하고 거래량 무관하게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굉장히 세심하게 촘촘하게 하나하나를 다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군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다 금양 해가지고도. 그죠? 이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란 얘기예요. 동영상을 최근에 방송을 계속 갖고 나가면서 금양입니다, 금양입니다, 금양입니다. 저 동영상을 5일날 보셨다면 이제 저게 7월 25일, 26일이니까 다 지난 거 얘기하지 마라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오케이. 다 지난 거 얘기 안 할게요. 다 지난 거 얘기 안 하고 가장 최근 거 9월 5일부터를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차익 실현. 얘가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가면 좋지. 또 매매하면 되니까. 그 7월 26일 날 거래대금,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상승률 우리나라에서 상한가 4종목 중에 하나가 된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이날도 거래대금 1000억 넘긴 종목은 13종목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억의 기준을 계속 잡고 있다. 자,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날 금양 보시면 상승률 상위 종목 20위, 거래대금 14위.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14위, 20위 안에 들어오면서 2,4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애가,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한 7천억, 6,500억, 7천억 했겠네요. 그런 종목이 6,500억, 7천억짜리가 결국은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률 20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9월 6일 날 들여다봐야 돼요? 안 되는데?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9월 6일 날 이렇게 14,600원에 5%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응? 편입의 기준을. 거래 터졌으니까, 와, 이게 끝내주는 종목이어서요, 이걸 뭐 사가지고 갖고 가면 대박이 날 거, 이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니까. 시가총액이, 예? 그 전날 종가의 기준은 7천억 수준, 그리고 11%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8,400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벌써 이미 5,750만 주, 5,760만 주가 돼 있어요. 그 이전에 5천만 주가 안 되던 종목인데 무지하게 지금
들어 올린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큰형님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이유가 주가를 올려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물량 차익 실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매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세일즈하고 지들은 전환 물량을 팔아요. 영화 작전에서 보는 뭐 또 혹은 뭐 어디서 보는 매매해가지고 주가 올리고 그거는 전부 예? 맨 밑바닥에 애들이 하는 거고 진짜 뭐 M&A 하고 거기서 회사 돈 빼먹고 무자본 M&A에서 회사 돈 빼먹고 뭐 그런 친구들의 설계는 주가를 조작하는 부분도 일부 형성되어 있어야 되지만 내부 자금을 빼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주가를 비이성적으로 막 올려서 유통되는 그 물량들의 수익을 내주고 뭐 자기들도 차익 실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전환 물량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전환 물량.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찌됐건 다 떠나서 9월 5일 날 못 들어갔어요? 9월 6일 날 14,600원 거래 터져 있잖아. 그래서 9월 6일 날 어떻게 돼요? 15,600원 막 18% 19%까지 가요. 결론은 요 자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요 자락이 되겠죠. 요 자락 편입 자락이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고 그리고 뭐 되돌릴 때 2, 3% 다시 되돌리면 여기서 거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바닥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게 9월 6일이에요. 그게 9월 6일 날 다시 설정을 잡아드린 게 자 오늘은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더 터졌습니다. 2위입니다. 먼저는요 14위였죠. 상승률 22에 거래대금 14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온 1,900만 주인데 이 1,900만 주 곱하기 80% 8이 16인데 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주를 잡자. 보수적인 관점에서 뭐 2,000만 주 잡아도 되지만 2,000만 주면 거래대금이 2위야 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1,500만 주만 잡아도 되겠다. 그 다음날의 기준에 사실상 개장주에는 이제 거래가 좀 실립니다. 일부. 9시 3분에 이제 50만 주고 1,500만이 150만 주가 터져야 돼요. 9시 10분까지. 그리고 이제 9시 7분에 9월 7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문자를 작성을 합니다. 현재가 15,500원, 신규 추가 재편입 5%. 전일 만약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혹은 전일 만에 하나 뭐 미끄러져 손절을 했다? 손절을 하신 분들 어찌됐건 15,500원에 재편입합니다. 그리고 단기 5%가 아니라 10%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2, 3% 등락 범위에 추가 편입을 하고 그리고 손절 범위는 평균 편입 단가 대비 3에서 5% 비중 철저히 지키고 손절 가격 지키셔야 됩니다. 얘는 미끄러졌을 때 좀 더 들여다보죠. 비중을 오히려 늘려볼까요?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펀드멘탈이 뒷받침 안 되니까. 결론은요. 14,600원, 15,500원 9월 6일, 7일 날 매매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9시 반 전에 3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260만 주야. 그리고 5%야. 지금 거래대금 405이면은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집니다.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야 이거 봐라.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데 15,600원 오케이 편입. 편입. 그리고 거래는 더 터지죠. 10시 반에 600만 주.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5%만 터지면 되는데 1,500만 주에 35%면 얼마예요? 한 500만 주?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에요. 어떻게?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 잡히지. 1조 미만짜리니까. 10%, 15%그 이상까지도. 결국은 월요일날 11%, 화요일날 19%, 수요일날 13%인데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와 제가요 6일날 보니까 초대박이에요. 와 고맙습니다 했는데 7일날 13%야. 그리고 그 다음날 26% 올라와요. 자, 그 다음날 거래량 1,500만 주를 또 봅시다. 왜냐면 거래가 주가가 계속 둔화돼 있다 막판에 한번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1,500만 주 안 됐어. 1,140만 주. 그래서 1,500만 주의 기준을 다시금 설정하십시오. 9월 8일 9시 33분이에요. 17,150원이에요. 불쾌등 났을 땐 벌써 올렸어. 응? 올렸어요. 벌써 계속. 지금 차익 실현 범위를 박스를 안 쳐놨잖아. 계속 5% 이렇게 해놨죠. 마지노선의 범위를.
그리고 오히려 고가 넘길 때 계속 편입의 기준을. 그죠? 그러고 나서 케빈 선생님 오늘도 그냥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17,850원인데 따라붙어서 수익이 나셨다고 이제 올려주신 거겠죠? 17,900원에 1차적으로 또 매도했습니다. 5.3003% 수익 났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좀 매도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18,000원에도 여전히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 안 해주세요. 불기둥 마스터님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규 편입은 제한적으로 들여다만 보고 있었고 15,000, 14,600원, 15,500원 물량 편입하신 분들은 쥐고 계신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빵빵. 근데 이때 보면은 부담이 되는 게 제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이니까 더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전체를 다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35만 주 매도란 말이야. 네? 35만 주 매도. 매도의 기준에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서 거기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에이, 그러면 우리 어지간해서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릴 테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하고 올려드립니다. 차익 실현 범위를. 현재 18,200원인데 18,100원 이탈되면 18,000원 이탈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1시 25분에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1시 25분에 문자 발송될 때 이탈이 안 돼요. 1시 25분에 발송할 때 이탈이 안 되고 쭉 뻗어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쭉. 그래서 다시 문자를 발송해 드린 게 현재가 대비 또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입니다.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해 드렸죠. 그죠? 쭉 보시면은 목표 주가 범위가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목표 주가 17,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7,000원. 17,000원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불기둥 마스터가 계속 올려주시고 개별 기준에 편입 가능합니다라고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라이브 방송 또 불기둥 마스터님 방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계속 이렇게 상향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안 밀려. 순식간에 빠바방 치고 올라왔으니까 안 밀려요. 안 밀리고 결국은 2만 여기서부터 19,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엑스표를 해드립니다. 편입 기준가에 고가 넘기거나 뭐 밀리거나 했을 때 재편입은 안 합니다. 18,900원이 이탈되거나 18,5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안 밀려. 그냥 쭉쭉 죽여. 그래서 금양 2만원 돌파 이번 주 편입하신 물량들 연휴 이후에 재공략 할 테니까 차익 실현 하십시오. 전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버슈팅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매도 우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양봉이 나올 때 유지 전략도 가능합니다. 꼬리 달리면 이제 그때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다만 계속 정점을 잡아내자. 양봉이면 왜 파냐? 그런 거 있잖아요. 2만 원이 목표 주가니까 2만 원에 그냥 다 파세요. 그게 아니지. 2만 원까지 올라온 게 7%야. 얘는 평상시에 상한가도 가던 애야. 7%의 양봉인데 이걸 왜 팔아요? 7% 올라왔다가 꺾이면. 아까도 우리 VVIP 회원님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종목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펀드멘탈이 안 좋다고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는데 차익 실현하라? 그게 아니라 또 혹은 손절하라? 그게 아니라 거래가 터졌어도 제한적이고 펀드멘탈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하십시오의 기준이 된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대금이 작은 상태에서는 순식간에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내가 그래 알아서 정리할게. 조금 밀리면 정리할게. 그러는 순간 벌써 이미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조금만 밀리면 정리할게 하는데 조금만 밀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평상시에 잡아놓은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라갔어. 그럼 창피한 거는 한순간인 거지. 수익이 목적인데. 올라갔어. 그러면 아니 그럼 차익 실현 안 하면 되지. 안 밀렸으니까. 마찬가지야. 어떤 종목이든. 결국은 금양의 경우는 18,400원 뭐 이런 기준에서 18,000원 이탈되면 정리합시다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제 텍스 전략에서 이제 문자를 발송하는 시점, 그 시점 이후에 밀리질 않아요. 또 19,000원대에서 또 문자를 또 써요.
또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차익 실현 가격이 달라지니까 18,000원이 아니라 이제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보시면 18,150원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18,000원에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점이 높아지죠. 18,900원 이탈 시 다시금 20,000원을 넘기고 쭉 뻗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매매 공방을 하고 있거나 밀렸으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24,000원일 때 기준에 3%의 기준과 마지노선 5%의 기준을 잡고 여기선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상향한 목표주가 20,000원은 넘깁니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20%면 오버슈팅이죠. 여기서 뻗어도 상한가면 좋겠는데 프로그램도 좀 아쉽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이미 조정은 나온 상태입니다. 3% 이상 4%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재편입을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현재가가 18,100원까지 밀려 있어요. 여기서도 재편입 안 합니다. 왜? 10% 이상 밀려서 재편입? 화요일날 하면 되지. 프로그램이 쏟아지면서 밀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이런 종목의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까의 기준이에요. 케빈님께서도 한 주,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 주식수 갖고 있던 건 아마 다른 계좌이신 것 같고 거기서 매매, 그 다음에 한 주 이제 그 교육용으로 갖고 계셨던 그 17,000원에 또 재편입하셨던 그 물량은 얼마? 19,900원. 20,000원 이탈될 때. 결론적으로 얘 17,150원인가요? 끝난 게? 그렇게 밀리고 끝났죠. 20,000원의 차익 실현하고 17,000원대로 끝나 그 흐름 17,450원. 17,450원. 얘를 또 들여다봐야겠다. 2천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1,500만 주. 1,500만 주만 돼도 솔직히 1,000만 주만 넘겨도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1,500만 주 정도 넘겨주고 움직이면 돼요. 차익 실현 범위를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갑니다. 조정받고 밀릴 때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여기 이제 중간에 공백이 없어진 거죠. 1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확 들어올려졌으니까. 그래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18,000원이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18,000원. 요자락. 요자락에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이렇게 뻗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순식간에 5분봉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도 사인을 잡아갈 수 있겠느냐요. 1시 25분이냐. 1시 25분. 1시 25분.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전문가들이 이럴 때 가장 곤란해요. 차익 실현하라고 하는데 주가 더 올라가면. 근데 밀리지 않았었잖아. 만약에 밀렸으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추가적인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신 상황이니까 왜 못해? 고점을 찍고 꺾이면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시 보세요. 요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꼬여있는 상태고 요 기준에 1시 25분.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운이 되는 거죠. 1시 25분 이후에는 요자락이에요. 18,000원 이탈되질 않아. 그 차익 실현을 하질 않아. 그런데 쭉 올라가. 19,000원대에서. 문자를 여기 요자락에서 또 발생을 하죠. 발송을 하는데 또 쭉 뻗어 올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요자락 20,000원은 넘겼고 목표 주가를 추가 상향을 한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고 끝. 저거를 놓치지 않으셔야 HLB든 일동제약이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변동성 종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승장악형의 기본 캔들만 제대로 아셔도 이런 종목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금양 더 갈까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세요. 방송을. 이 방송 그대로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또 오를까요? 금양? 이 뭐 어디 뽑기 하는 거야? 오를 확률에 대해서 이걸 누가 어떻게 하나? 현대차 내일 오를까요?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대차가 추세적인 강화를 띌 가능성이 1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들여다보십시오. 금양은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얘가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그 예측의 근거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실적인데 실적이 없어. 지금 주가 시가총액을 지금 주가가 타당하다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실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실적이 없더라도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BM은 뭐 저평가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에코프로 BM 갖고 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지금 2위인 그 종목은 저평가야? 아닙니다. 그럼 걔는 왜 들여다봐요? 시가총액 1위로서의 실적은 저평가 아니에요. 뭐 신규 수주가 들어왔든 뭐 10조가 들어왔든 다 필요 없어요. 저평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고 그 프리미엄이 벌써 이미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유입돼 있고 그 수급은 인덱스 쪽에서 들어온 거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수익률에 연동시켜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펀드멘탈이 지금 고평가건 저평가건 상관없이 지금의 시가총액 비중에 맞게 포지션을 잡아서 넣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에 돈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유입되는 자금도 사실은 넉넉해져 있는 거죠. 걔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규모의 차이는 당연히 있으니까 시가총액 차이는 나오죠. 다만 이제 그쪽은 고평가해도 되고 여기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은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도 똑같이 높고 다 높은데 기술력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또 실적 규모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규모는 다르겠죠. 거기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기준에서는 그거를 금양의 성장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메이저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 그 수급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1%인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관 지분도 마찬가지죠. 연기금이 에코프로 BM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범위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에코프로 BM 얘는 어찌됐건 외국인 지분 10%에 기관 지분이 있고 연기금 지분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얘도 들어오면 돼요. 금양도 뭐 안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 지분이 1%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더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대처. 기관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대처. 거꾸로 사모펀드가 들어온 그 전환한 물량 300만 주가 지금 사모펀드가 까고 나왔잖아요. 그런 물량의 정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정체가 돼서 뭐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기준에 2차 전지도 규제가 된다.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뿐만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중국산 쓰지 말고 북미 거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규제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지금 500만 주에 달하는 그 물량들의 투매가 형성될 수 있겠죠. 매물벽이 형성된다는 건 대형주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에 매물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19,000원 뭐 그 이상 뭐 그런 자락에서 형성되어 있는 물량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계속 매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매물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주는 상관이 없고.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에 강조드리는 거는 딱 그겁니다. 내일 들여다보신다면은 2천만 주를 기준거래량으로 꼭 보십시오. 그리고 금양을 매매를 하시겠다. 이게 7월 25일이에요. 일봉 맨 오른 하단 보세요. 하단.
7월 25일 상한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을 누가 사? 야 이거 사면 바보야 라는 부류와 무조건 사세요라는 부류가 있고, 윤정도는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세요. 펀더멘탈은 뒷받침 안 됩니다. 거래가 터지면 됩니다. 2천만 주의 거래량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요 더 터지죠. 그리고 상한가. 그러나서 저 거래량의 또 80%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횡보 내지는 눌림목이 나오는데, 요런 날만 보면 돼요. 요런 게 17%씩 움직인 거예요. 응? 가지고 있었더니 여기까지 가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래가 터지는 날만, 또 오래간만에 9월 5일날 거래가 터질 때, 요럴 때만 보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디면 질질질질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투매가 나오죠. 끝났다 더 간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매일매일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체크하고 들여다보셔야 된다.